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9월 두 번째 화요일 날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이 한 과목을 가지고 4번씩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번 세 번째 화요일 날이 추석 연휴가 끼었기 때문에 9월 달에 3번 강의를 하고 10월 달이 화요일 날이 5주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 소송 경매다 강의를 그대로 할 예정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10월 1일이 지금 뭐 임시 공휴일로 한다고 해서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경매를 특수 경매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소송 경매다인데 이 소송 경매도 이 특수 경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 경매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원인이 크게 제가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본인이 사용하려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지으려고 살 수도 있고 내가 거기서 살려고 거주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투자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도 있죠. 투자의 목적이라는 얘기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팔려고 사는 거죠. 특수경매를 제가 강의하는데 특수경매에 파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원칙을 제가 오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원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강의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바깥을 나가다가 제 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그 손가락을 주워서 우리 강사장님이 여기 계신 우리 수강생들 보고 이거 살 사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없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살려고 하는 것이 팔려고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온다면 제가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네, 꼭 사야 됩니다. 사야 되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대중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지만은 꼭 필요한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만 그 사람은 사야 되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 부동산도 그런 것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동산을 싸게 사서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를 하고 나오자 하는 것이 제 특수 경매의 그 원칙이고 그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분 매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목을 소송 경매라고 해놨는데 소송을 하자는 것이 이기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소송 경매다 책을 한 5년 전에 만들었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제가 책을 한 8권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판매가 안 되는 책이 소송 경매다입니다.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출판사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경매를 하려고 그러지 소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소송은 내가 경매로서 집 사는 건데 소송을 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이게 제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4, 5년이 지났는데 4,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다 팔려갖고 어떻게 해서 새로 또 출판해야 될 만큼 또 많이 팔린 책도 이겁니다. 그 후에는 그럼 여기서 제가 소송 경매다 하고 했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중적으로 팔지 않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분하고 협상으로 팔고 샀으면 좋았었는데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협상장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지 소송 자체로 해서 이기자는 소송이 아닙니다. 자, 소송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소송이 있냐면은 이행소송. 이행소송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한테다가 돈을 빌려갔으니까 갚아라. 네가 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계약을 이행해라. 이러한 소송이 있고 이런 소송은 뭐예요? 형성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둘이나 셋이서 같이 갖고 있다든지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갖고 있든지 땅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성소송이라고 하고 이런 형성소송을 가지고 제가 소송을 집어넣게끔 되면은
서로 협상이 안 되면은 판결까지 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 땅 주인 나와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 주인을 사게끔 하십시오. 또는 지분권자에게는 지분이 있을 때 다른 지분권자가 이 지분을 사겠느냐, 이러한 것을 해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다가 안 될 때는 할 수 없이 판사님이 판결로 가는 것인데, 그 판결은 지분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누면 건물 자체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에 의해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은 경매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지분이 100분의 1을 가졌든지 100분의 90을 가졌든지 똑같이 지분권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분의 1을 제가 갖고 있고 여기 김 사장님께서 100분의 99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분의 99를 가지신 분이 임대도 줄 수 있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사용하는 권한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100분의 1만큼은 저한테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럼 나로서는, 나는 당신이 100분의 99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해줘야 되겠으니까 100분의 1을 잘라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인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그 기본 원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때 100분의 판사님이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은 판사님이 100분의 99 가진 사람한테 이 100분의 1 가진 사람을 사겠느냐? 안 사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판사님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100분의 1을 갖고 있는데 100분의 99를 사겠냐? 안 사겠습니다. 그러면 99와 1을 나누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다 팔아서 경매로 나누겠다. 협상이 안 되면, 이런,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소송을 한다는 원인은 소송을 해서 이기자는 것보다는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소송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특수경매에서 가장 입문이 뭐냐면 지분경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지분에 대해서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여러분들은 지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파트 1 해가지고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공유자 우선 매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트 2는 내가 낙찰 받으면 주인한테 가서 협상으로서 팔고 나왔든지 내가 샀든지 둘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례가 두 번째 사례고, 세 번째 사례는 협상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협상을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소송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보고 그때 나서 소송을 하자고 하는 협상을 하자고 한 사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례는 소송을 해서 자기가 내 지분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판사님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해갖고 조정에 의해서 서로 팔고 사게끔 한 사례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사례가 나 지분인데 나 그것도 필요 없고 나도 소용도 없다, 다 팔아서 나누자고 동의한다 해갖고 판결문에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한 이 사례가 오늘 이 교재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로 지분 매각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쯤에 추천 물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 지분을 나온 것을 이 지분으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했더니, 강의 시간에서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휴식 시간에 잠깐 와갖고 교수님 13분의 2 쪼가리 지분을 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이게 아까 얘기했죠. 제 손가락이 잘라진 거를 여러분들이 사갖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오면은, 저한테 오면은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즉, 이 13분의 1을 또 대중적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도 쳐다도 보지 않는 물건이지만은 이 13분의 2가 필요한 사람은 이것을 사게끔 되기 때문에 지분 매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느냐, 뭐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가 있느냐.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이 없다면은 아무 필요가 없고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대중적으로 제3자한테 팔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한테 다 팔고 나오겠다.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상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을 팔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입니다. 제가 예전에 공주에 어떤 집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과 건물이 조금 좀 오래된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 가격이 땅이 그 당시 한 200 몇십 평에 건물 한 30평짜리 옛날 집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그게 8천 얼마의 감정가로 나왔다가 3천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교수님, 제가 이 현장 가봤더니요, 버스도 안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런데 버스도 안 들어오는데 이거 교수님이 추천했는데 이거 낙찰 받으면 이건 누구한테 팔아요? 팔아요, 못 팔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중개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만 싸면은 남들은 쳐다도 안 보는 땅도 부동산 얼마든지 팝니다. 가격만 하면 싸다면은 언제든지 사는 사람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오. 제 가격을 받으려니까 안 팔리는 것이지 싸게 판다면 다 팔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지분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분을 팔아야 되는데 가격 결정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면 조정에 갔을 때에, 제가 이걸 수십 번 해봤기 때문에 조정을 가서 보게 되면 조정할 때 판사님이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이렇게 파는 사람들 제일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 판사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면 좋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적게 작은 가격으로 사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거래는 가장 공정한 거래 가격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경매로 나왔을 때에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사가 정한 가격대로 산다 그러면 전 얼마든지 팔겠습니다. 판사님도 합리적인 가격을 제가 얘기했고, 사는 사람도 비싸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부분 사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긴 하시지만은 당신이 1억짜리를 6천만 원에 사지 않으셨습니까? 감정 가격은 1억이지만 조금 싸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취득세도 냈고 양도소득세를 냈고 소송비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한도 내가 1억짜리를 6천만 원 주고 샀어도 원가가 7천만 원 정도 되니까 조금 깎아서 9천만 원 정도에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얘기하면 한 500만 원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조정으로 하면 끝이 나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제가 지분 경매에서 항상 안 깨면 감정가가 1억짜리를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샀고 네가 2억 달러면 지가 어떻게 할 건데 하고 감정가에 들어간다든지, 또는 감정가 이상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감정가보다 떨어졌을 때 조금 싸게 팔고 나오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고 가격도 그렇게 결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 돈을 벌어야 돼. 즉 합리적으로 팔 수 있는 가격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팔 거를 생각했을 때는 감정가격보다 조금 싸게 판다. 그러기 때문에 감정가격보다 싸게 팔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도 이런 정도로 됐을 때에 입찰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결정하시라 저는 권하는 겁니다. 물론 본인에 따라서 판단하는 건 다 다르겠지만은 저로서는
그런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지분 경매에 의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지분 경매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높은 가격을 썼다고 하더라도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게끔 되면 바로 우리는 털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는 우리 입찰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악으로 생각하는 거죠. 공유자 우선 매수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자, 그런데 제가 평택에 주택이 4분의 1이 경매로 나왔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평택이 한참 개발이 돼서 상승세를 타고 있었는데 4분의 1 지분이 나왔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갔던 겁니다. 4분의 1 지분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바로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오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유자로 뺏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또 한 사람이 했는데 저도 공유자인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의 1이 지분이 나왔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4분의 1씩 갖고 있던 사람이 두 사람이 같이 동시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것은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은 4분의 1 지분을 거기 한 사람이 4분의 1 지분이지 않습니까? 그 지분대로 똑같이 다시 나눠서 두 사람이 4분의 1 지분을 반씩 똑같이 나누니까 4분의 1 지분을 이 지분을 그 사람들이 더 가져가서 그 사람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 공유자 우선 매수의 여러 면을 들어왔을 때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고 한 사람은 8분의 1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 4분의 1을 4와 4분의 1과 8분의 1로 해서 그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실전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교재가 8페이지입니다. 2022 타경 30890 해서 강제 경매로 신청했죠. 강제 경매인데 11분의 2 지분 매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강제 경매로 해서 1억 3,300에 청구를 했죠. 근데 최저 가격은 얼마죠? 1억 5,600이죠. 그러면 제가 얼뜬 보기에는 이분이 여기에 있는 지분권자가 이것을 자기가 최소의 금액으로 막으려면은 1억 3,300에 대해서 갚으면 되죠. 근데 이것이 경매를 신청할 때 1억 3,300이기 때문에 진행돼서 배당될 때쯤 되면은 이게 아마 한 몇백만 원 늘어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하시키기 위해서는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낙찰자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면 뺏기지만은 만약에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키려고 할 때는 낙찰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끔 되면 강제 경매는 임의 경매보다 낙찰만 받아서 취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제가 왜 이것을 여기다가 맨 처음에 넣냐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분 매각에 공유자 우선 매수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김 누구가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김 누가 있고 채무자의 모친이자 본권 부동산의 공유자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분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요 심누라는 분이 그 KB스타 제일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여기에 있는데 이분이 취하를 시키지 않고 이분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그대로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걸 이 사람은 이거 말고도 빚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식구들이 뭘 했어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보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는데 식구들이 하나 둘 셋 네 명 있죠. 4명 있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경매로 나오자 보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낙찰이 안 됐죠. 낙찰 안 되면은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한 사람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번 내려갔을 때에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또 한 거예요. 또 했는데도 낙찰자가 없죠. 낙찰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 또 공유자 우선 매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마지막에 지금 보면 또 한 번 또 내려갔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를 4명이 다 써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렇게 여러 명일 때는 같은 모친이 있고 형제들이 같이 상속을 받았을 때 이것을 가장 싸게 지켜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해서 근데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냥 손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류상으로 미리 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했으니까 웬만하면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계속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해놓고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여기에 답이 하나 있고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상속을 받아서 모친이 살고 있죠. 그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취하가 되든지 만약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내 집을 반드시 살 것이다. 자, 만약의 경우에 이분이 여기 지금 보면 봅시다. 여기 김 누가 있죠? 모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11분의 2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김 누구라시는 이분은 누구네 집에를 가서 살아야 되죠? 10 누가 있고 10 누구 있고 10 누구 있고 10 누가 있죠? 내가 보면 이 아들이 이 사람이 아들 같아요. 그럼 이 아들 지분 때문에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모친은 딸 집에 가야 되죠. 큰 딸 집에 가, 작은 딸 집에 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식들이 모친을 그대로 거기에서 계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 지분을 낙찰을 받아서 바로 다시 되찾는 것이 거의 90. 따라서 저는 이거는 공유자 우선 매수만 들어오지 않는다면 11분의 1은 바로 팔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추천을 했던 겁니다.